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합니다. 인천시는 지난 2007년부터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은 우여곡절 끝에 최근 들어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인천시와 해양수산부가 실시 협약을 체결하면서 개발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이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제 무역항인 인천항. 여기서도 뿌리라 할 수 있는 내항은 각종 물류가 드나드는 국제무역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남항과 북항 등이 개장하면서 내항의 경쟁력은 떨어지기 시작했고 인천시는 지난 2007년부터 내항 재개발을 구상했습니다.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건 2016년부터였습니다. 인천시와 해양수산부가 내항 18부두 재개발을 공공개발로 추진하기로 합의한 겁니다. 이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양 기관은 차근차근 협상을 진행했고 지난 24일 실시 협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해양수산부와 사업 시행자가 함께 손을 잡고 최선을 다해 지역과 소통한다면 항만 재개발의 세계적인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내항 18부두는 재개발 사업을 통해 해양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인천시와 해양수산부는 5,906억 원을 투입해 42만여 제곱미터 부지의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민간 사업자가 문화복합시설과 상업시설, 주상복합단지 등을 건설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재개발이 공공개발로 추진되는 만큼 개발 이익은 인천항 주변 구도심 균형 발전을 위해 재투자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새롭게 복원해서 인천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화, 관광,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어가면서 미래를 열어갈 것인가. 이것이 저희 가장 큰 고민입니다. 인천시는 이번 협약 체결로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이 본격화됐다며 오는 2028년 기반시설 완료를 목표로 내년 말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이재호입니다. 남동구 간석 3동이 국토교통부 뉴빌리지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노후주택을 정비하고 주차장 등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는 데 향후 4년간 총 280억 원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남동구의 대표적인 원도심으로 꼽히는 간석 3동. 좁은 골목 곳곳에 차량이 빽빽이 주차돼 있습니다. 낡은 주택과 저층 빌라가 밀집한 동네. 마을 전체가 활력을 잃으면서 상점도 텅 빈 채 방치돼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은 간석 3동의 한 주택가 골목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비탈길 경사가 매우 가팔라서 눈이나 비가 오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는데요. 최근 이곳이 국토부의 뉴빌리지 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주민들의 주거 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간석동 80-1번지 일대 약 9만 4천 제곱미터, 축구장 13개 정도 규모입니다. 그동안 사업성이 낮아 재개발이 어려웠던 지역이지만 뉴빌리지 사업을 통해 주거 환경을 아파트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이 뉴빌리지 사업을 통해서 주택 공급을 통한 주거 환경 개선과 주차장 등 편의시설 확충으로 지역 주민의 욕구 수요를 충족하여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뉴빌리지 사업은 공공과 민간 두 부문으로 나누어 추진됩니다. 공공부문에선 주차장 확충과 도로 정비 등 생활 인프라 개선이 이뤄지고 민간 부분에선 저층 주거지 개선 사업에 용자 지원과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주민들의 기대도 큽니다. 약간 이제 집이 오래되다 보니까 집이 굉장히 비도 많이 새고요. 담장도 많이 무너지려고 하고 대문도 그렇고 그래서 아마 집수리 그분이 가장 시급한 것 같기는 하고요. 도로도 그렇고요. 어르신들이 좀 사시기 좋은 쪽으로 좀 많이 바뀌었으면. 오는 2028년까지 국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 28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건강문화센터와 공원이 조성되고 기계식 주차장, 소방도로 등도 확충해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한다는 구상입니다. 지금 확보된 국비는 138억이고 이게 이제 인센티브에 따라서 더 추가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총 사업비는 거의 28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더 국비나 또 시비 확보하도록 더 노력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소통도 많이 하고 또 뭐 국토부나 뭐 시하고도 연결해줘 갖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돼서 이 지역이 가장 모범적인 주거 환경 개선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인천에선 남동구 간석 3동 외에도 부평구 일신시장 일대가 뉴빌리지 사업지로 선정됐고 작전 역세권 주변은 도시재생 혁신지구 후보지로 뽑혔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시민들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정책이 바로 교통이죠. 인천시는 이 KTX와 GTX 등 광역 교통망을 확충하는 한편 다양한 대중교통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여객선도 시내버스 요금인 1,500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3월 착공한 GTX B노선, 인천대 입구에서 인천시청, 부평, 서울역을 거쳐 경기 마석까지 이어지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입니다. GTX B노선이 개통하면 인천 송도에서 서울역까지 30분 이내에 갈 수 있습니다. 또 인천공항에서 서울을 거쳐 경기도까지 이어지는 GTX DY자 노선과 이 노선이 추진 중입니다. 인천시는 광역철도망을 확충하는 한편 대중교통 지원 사업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비용의 일부를 돌려주는 인천 아이패스는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정부가 시행 중인 K패스보다 혜택이 많아 올해 5월 시행된 이후 누적 이용자는 22만 명을 넘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여객선 비용도 시내버스 요금 수준으로 대폭 내립니다. 상대적으로 비싼 여객선 요금을 지원해 인천 시민들은 1,500원만 내면 됩니다. 과감하게 인천 시민에 대해서는 대중교통 요금, 버스 요금 1,500원으로 도서 지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기타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는 전액 50% 지원을 70%로 늘려서 도서 지역 방문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시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교통정책. 인천발 KTX에 이어 GTX 노선들이 개통하면 전국 반나절 생활권이 가능해지고 다양한 지원 정책으로 대중교통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영종국제도시와 청라국제도시를 잇는 제3연륙교가 내년 말 준공을 앞두면서 이제 개통까지 1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특히 영종 구간에는 다리 건설과 함께 관광형 테마공원이 조성될 전망입니다. 근린공원 11만 7천 제곱미터 부지에 다양한 관광시설을 도입하겠다는 구상인데요. 하지만 이 통행료 산정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계속해서 이정윤 기자입니다. 건설공사가 한창인 제3연륙교입니다. 영종과 청라를 잇는 4.68km 규모의 다리로 총 사업비는 7,320억 원에 달합니다. 세계 최고 높이의 전망대를 비롯해 다양한 관광시설도 함께 조성됩니다. 하지만 당초 영종 구간에 설치하려던 관광시설 일부가 취소되자 지역에선 반발이 거셌습니다. 결국 인천경제청은 관광시설 사업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이를 위한 주민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경제청 구상은 관광형 테마공원 조성입니다. 두 개의 근린공원을 합쳐 11만 7천 제곱미터 부지에 다양한 관광형 시설을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아이디어들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을 하고자 하고 그 아이템을 통해서 최종 선정을 해서 26년 하반기에 공사를 시작을 해서 27년에 공원 조성 공사를 완료하는 게.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 주민들의 관심을 끈 건 통행료입니다. 제3연륙교 건설 비용을 부담한 영종과 청라 주민들은 무료 이용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천시와 국토교통부가 손실보상금 산정 방식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통행료 산정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대로 하면은 약 한 2천억 정도 부담을 해야 됩니다. 우리 시에서. 그런데 국토부가 하는 안대로 하면은 6천억을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사실 협상이 잘 개통 전에 마무리되면은 아마 비용은 거의 부담하지 않은 수준으로 갈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도장 유지 관리를 해야 되고 이런 비용 보조금 충당을 하려고 하다 보니 통행료를 안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은 통행료 부담에 대한 우려를 표했고 영종 청라 주민들이 당초에 요금을 안 내기로 요금을 무료화하기로 했는데 이 계획까지도 지금 다시 검토해야 될 상황인지. 관광명소 조성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등 다양한 요구도 이어졌습니다.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추진위원회 설립을 촉구를 합니다. 10년, 20년, 30년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을 좀 그려야 되지 않겠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인천경제청은 통행료 산정을 위해 국토부와 최대한 협의를 이어가고 주민과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제3연육교 이름을 정하기 위해 내년 3월 1차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송도 유원지는 과거 수도권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꼽혔죠. 하지만 지난 2011년 해수욕장이 문을 닫은 이후 장기간 방치됐습니다. 인천시는 이 일대를 경제 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이를 취소하고 새로운 개발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체육시설과 문화복합시설, 친수공간 등을 함께 조성하겠다는 구상인데요. 다만 민간건설이 보유한 일부 부지는 제외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18년에 개장한 송도 해수욕장. 국내 최초의 해수욕장으로 7, 80년대까지 수도권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꼽혔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서면서 유원지 기능을 잃고 시설도 노후화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후 송도 유원지 일대에는 중고차 수출단지가 자리 잡았고 개발 사업도 진척이 없었습니다. 인천시는 장기간 방치된 송도 유원지 일대를 새롭게 탈바꿈시키기로 했습니다. 글로벌 복합문화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인데 이를 위한 밑그림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그동안 검토했던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을 모색해 왔으나 높은 조성원가로 인한 사업성 부족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어려워짐에 따라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송도 유원지 일원 도시공간 재구축 방안으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인천시는 송도 유원지 일대를 8개 구역으로 나눠 개발합니다. 송도 석산 에코브릿지와 아암레이크 친수공간 등 시민 여가 공간을 만들고 앵커시설 투자 유치를 통해 복합문화 허브도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친환경 주거단지도 함께 조성합니다. 이번 송도 유원지 르네상스 마스터 플랜을 통해서 원도심과 송도 국제도시를 연결하는 마지막 터지를 완성하고 과거의 모습에서 미래의 모습으로 전환하여 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인천시는 민간기업인 부영이 소유한 부지를 제외하고 도시기본계획 반영 절차를 우선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속적으로 협상을 진행했지만 부영이 인천시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아 협상은 종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는 내년부터 구역별 개발 사업 준비를 시작하고 관련 행정 절차를 거친 뒤 2028년 이후 착공한다는 목표입니다. BTV 뉴스 이정유입니다. 남동구 새해 예산이 구의회 심의 과정에서 대폭 삭감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지역 정가의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이 합리적 이유 없이 예산을 삭감했다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맞서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남동구 당협위원회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의 새해 예산안 삭감을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구의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지역 발전에 꼭 필요한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했다며 다수당의 예산 폭거로 규정했습니다. 남동구민 여러분, 우리 동네 발전 예산을 대폭 삭감한 민주당 구의원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남동구 민주당 의원들을 누구를 위한 의원입니까? 구의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새해 예산은 총 38억 원. 특히 만수동 도룡룡 마을 무장의 나눔길 조성 사업비 20억 원이 전액 삭감됐는데 국민의힘은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어렵게 해서 이 10억 원이라는 국비를 확보했고 시 특별조정교부금 10억까지 확보를 했는데 이것조차도 국비와 시비까지도 삭감을 한다라는 건 이건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예산안 삭감이 남동구민의 삶을 저버리는 정치적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우리가 1대1로 사람을 상대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내가 손을 들 때, 뭔가를 찬성할 때 2만 8천 명이 내 뒤에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누구 미워서, 누구 싫어서,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그 양심대로 의원 생활을 해야죠.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혈세 낭비를 막는 건 의원의 의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만수산 무장의 나눔길 사업은 이미 여러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문제를 개선한 뒤 예산을 다시 편성해도 사업 추진에 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민주당을 설득하려면 보다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주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강화군의 새해 예산안이 6,697억 3천만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올해 본 예산보다 약 85억 원이 늘어날 수치인데요. 교통과 복지, 교육 예산이 증가한 반면 공무원 인건비 등 경상비 등은 삭감됐습니다. 박용철 군수의 1호 공약인 군민통합위원회 설치 조례안도 의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구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화군이 군의회에 제출한 새해 예산안은 약 6,697억 원. 지난해보다 1.29%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83억 원이 증가한 약 494억 원을 반영했고 교육 분야에도 올해보다 10억 원 증가한 6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특히 농림해양수산과 교통 및 논류,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전년도 본 예산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박용철 강화군수 후보 시절 내걸었던 민생 안전기조가 예산안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군의회에서도 민생 예산을 감액하는 대신 공무원 복지 및 임금, 시설 운영비 위주로 감액했습니다. 가장 큰 폭으로 삭감된 건 공무원 복지 증진을 비롯한 인건비 예산입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만 3억 7,318만 원이 감소해 전체 삭감액의 37%를 넘게 차지했습니다. 또 환경과에서 반영한 청소행정운영기간제 공무원 관리자 보수 등에서도 3억 4천만 원을 삭감해 주로 공무원 인건비 등 지출에서만 70% 이상을 감액했습니다. 인건비, 퇴직금, 보험료 등의 경상경비 예산은 객관적인 자료와 명확하고 통일된 기준에 따라 편성하시고 공공건축물 등 각종 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인건비와 유지관리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바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고. 한편 박용철 군수의 1호 공약인 군민통합위원회 설치 조례안과 장학관 설치 관련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전통시장에서 가끔 화재가 발생하면 대부분 대형 화재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설이 열악하고 또 길도 좁아서 초기 진화가 어렵기 때문인데요. 이런 점을 보완하고자 지하 매립식 소화전이 설치되기 시작했습니다. 구혜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3월 4일 송림동 현대시장에서 발생한 화재. 화재는 3시간여 만에 진화됐지만 점포 205곳 중 70곳이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이 파악한 재산 피해만 12억 3천만 원. 초기 진화에 실패하면서 피해를 더 키웠습니다. 이런 화재 피해를 막기 위해 서구 전통시장에 지하 매립식 소화전이 설치됐습니다.
서구청에서 전통시장에 매립식 소화전 설치를 추진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성남동 강남시장에 시범적으로 설치했는데 시장 중앙부와 입구부에 각각 설치했습니다. 화재 시 누구나 열고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됐고 사용하지 않을 때 닫아두면 차량 통행에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설치된 소방호스의 길이는 25m, 소화용수 분사거리는 최대 12m까지 가능합니다. 이번 시연회에는 강남시장 관계자뿐만 아니라 서구 관내 5개 전통시장 관계자도 참석했습니다. 전통시장 화재의 경우 초기 진화가 중요한데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어 5분 골든타임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옥내 소화전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경우 우리 5분 골든타임이라고 하는데 소방서가 들어오기 전에 시장 관계자들이 사용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참석한 전통시장 관계자들은 소방대원의 소화전 사용법을 꼼꼼히 듣고 직접 체험도 해봅니다. 생각보다 강한 물줄기에 놀라지만 사용법이 어렵지 않아 안심합니다. 기존에 있는 거는 일단 뭐 남자분들도 다루기가 힘들고 했는데 지금 변경되어 있는 이 소화전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도 사용하기가 아주 편하고 간단하게 압력 자체가 세지 않아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게끔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서구는 이번 사업에 처음으로 국비 4,800만 원을 투입했습니다. 내립식 소화전은 뭐 용량이 크지 않습니다만은 그 도로상에 위치했기 때문에 눈에 띌 거고 오가면서 계속 익숙하게 볼 위치이기 때문에 아마 사용법만 익히신다면 우리 소방에서 출동하는 시간까지 몇 분 정도의 그 골든 타임을 좀 지킬 수 있는 좀 유용한 수단이 아닐까 싶어요. 인천 시내 매립식 소화전이 설치된 전통시장은 모두 15곳. 서구는 내년부터 아케이드가 있는 전통시장을 시작으로 인구 밀집 지역에도 매립식 소화전을 설치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